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저지로 첫날 공사가 무산됐습니다. 착공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착공을 미룰 수 없다는 전주시 입장이 맞서 공사가 순조롭지 않아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송천동 항공대대 이전지인 도도동 입구. 대형 농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주는 물론 김제, 익산 등 항공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전 공사 차량이 들어갈 길을 가로막은 겁니다. 전주시는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착공 첫날 공사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착공 중단과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대안 부지를 더 찾아보고 없다면 이전 수용과 상생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주시가 지금이라도 협의체, 조건 없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진솔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사실상 주민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오는 2018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치려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도 공사를 더 이상 미칠 수는 없고 공사를 강행을 하되 불상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전주시의 대립 속에 착공을 반대하는 익산시장과 국회의원 3명이 잇따라 김승수 전주시장을 찾아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는 데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사 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서남대 폐교 여부는 이달 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대 측이 교육부가 요구한 재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의대 폐과에 이어 폐교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서남대 의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현재 부실대학 탈출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있는 서남대는 이달 말까지 재정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6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7월 달에 자기들이 평가를 하겠다. 평가를 해서 8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 문제는 재정기여자로 선정된 명지병원의 재정계획서 제출 여부입니다. 명지병원은 단독으로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할 수 없어 사실상 재정계획서 제출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결국 다른 재정기여자를 찾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이달 말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교육부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서남대 구재단이 제출한 일방적 제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의대만 폐과하면 서남대는 자연스럽게 퇴교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재정기여자가 들어오는 것은 의대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대가 폐과를 시킬 수 있다고 안을 왔다고 교육부 보도자를 들으니까 의대 때문에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 이제 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각종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서남대 의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교육부와 서남대 구재단의 문제점을 따지고 서남대 의과대의 폐과 움직임을 중단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에 책임이 있는 구재단의 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 발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설립된 지 25년을 맞은 서남대가 폐교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치권의 반발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생활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려고 137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준공했지만 예상보다 효율성이 떨어져 여태껏 가동을 못했는데요. 시설비를 투자한 정부와 남원시가 가동을 포기하기로 해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안에 쓰레기를 태워 가스를 뽑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자 남원시가 뛰어들어 만든 시설입니다. 환경부 71억 원, 남원시 66억 원 등 모두 137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준공 3년 만에 환경부와 남원시가 이 시설의 가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가동 결과 하루 전기 생산량이 300kW로
당초 계획의 3분의 1에 그친 반면 연간 운영비는 28억 원이나 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을 믿고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당시 열악한 우리 시청 상황을 감안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남원시는 후속 조치로 대산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고 투자금 66억 원의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환수가 쉽지 않아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기관들과 시공사가 서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나서면서 남원시의 투자금 66억 원을 돌려받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시공사와 공단 간에 또 같은 간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추이를 봐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후속 조치인 쓰레기 매립장 확장도 암초를 만났습니다. 남원 대산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연한은 내년 12월입니다. 몇 년 더 사용하려면 140억 원의 확장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연장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새는 많이 나지. 뇌물도 오임대불 갖고 아무것도 못해. 뇌물 오임대불 써. 쓰레기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지만 보고 성급하게 시범 사업에 뛰어든 남원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 후속 매립장을 찾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학교 앞이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갑자기 제한 속도가 낮아지는 도로가 많습니다. 이런 곳일수록 운전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왕복 6차선 대로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제한 속도가 30km입니다. 하지만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일부는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고 노면 표시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한 속도를 모르고 차를 몰았다가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 50, 60으로 달리는데 30도로라는 표지판을 좀 세워놓고 미리 먼저 예방을 해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전주 남원간 도로에 있는 실리 교차로입니다. 진입로가 90도에 가까운 급커브로 돼 있어 대형 화물차의 전복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올해만 4건의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달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제한 속도가 40km로 기존 도로에서 절반이나 줄었지만 안내 표지판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과 전주 국도관리사무소는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 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단속 카메라를 작동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선 구간하고 빠지는 거하고 지금 헷갈리니까 직선 구간은 제한속도 80이고 이렇게 100% 빠지는 거는 제한속도 40이라고 그런 표지랑 설치를 할 거거든요. 단속의 목적이 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함정 단속 논란이 일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제대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남학생 간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운동부 후배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학교 선배인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 2명을 강제 전학시켰고 경찰은 운동부원 6명을 전수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28.3도, 전주 26.1도 등 조금 더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